미중 경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군사력이나 반도체, AI 같은 기술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전장은 뉴스 헤드라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입니다. 출산율,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이 세 가지는 단기 정책으로 바꿀 수 없고 이미 10년, 20년 뒤의 흐름을 거의 결정해 놓은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와 구조의 문제입니다. 먼저 출산율입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 출산율은 2명 이상입니다. 중국의 출산율은 최근 기준으로 1명 전후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현재 속도가 유지된다면 다음 세대 인구는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출산율도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 1.6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출산율이 낮은 상태가 사회 구조로 굳어지고 있는 반면 미국은 출산율이 낮아도 인구 감소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요소가 고령화 속도입니다.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대 초반 약 7% 수준이었지만 불과 20여 년 만에 14에서 15%까지 상승했습니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20%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령화 그 자체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약 12%에서 17%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긴 했지만 중국보다 훨씬 완만한 속도입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고령화가 빠를수록 연금과 의료, 복지 지출이 짧은 시간 안에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실제로 일하고 세금을 내고 국가 시스템을 떠받치는 인구입니다.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후 매년 수백만 명 단위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 흐름은 2030년대까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건 전망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인구 구조의 결과입니다. 반면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출산율만 놓고 보면 크게 늘기 어렵지만 이민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 규모의 순이민이 유입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는 유지되거나 완만하게 증가하는 구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단계에 들어섰고 미국은 아직 그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노동시장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중국에서는 인건비가 오르고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에만 머물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처럼 젊은 노동력이 남아있는 나라로 생산 기지를 옮깁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과 효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동화와 로봇, 첨단 공정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줄어드는 노동력을 기술로 대체하지 않으면 기존의 성장 구조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재정 문제를 보겠습니다. 미중 경쟁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싸움입니다. 군사력 유지, 기술 개발, 공급망 재편, 동맹 관리까지. 그런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국가 예산의 방향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과 의료 같은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은 줄어듭니다. 미국도 고령화 사회이지만 속도가 완만하고 이민을 통해 재정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고령화 충격을 내부에서만 감당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경쟁이 장기전으로 갈수록 점점 더 크게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시장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강점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고 사회가 늙어가면 소비 성향은 바뀝니다. 젊은 사회는 집을 사고 아이에게 투자하며 지출을 늘립니다. 늙어가는 사회는 지갑을 닫고 저축을 늘리며 소비를 줄입니다. 출산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사회에서는 내수 시장의 성장 동력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급망에서 배제될 경우 내수 시장을 무기로 삼는 전략은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수치를 함께 놓고 보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금의 미중 경쟁을 보면 중국은 약해진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강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자원을 한 방향으로 집중하고 사회 전체의 움직임을 강제하는 능력에서는 여전히 매우 강하게 작동하는 체제입니다. 다만 출산율, 고령화 속도, 생산 가능 인구 흐름을 보면은 이 힘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함께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쟁은 누가 더 빨리 성장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구는 내일의 뉴스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미중 경쟁의 결승선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